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입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이죠? 제 방에서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여하간, 오늘은 여러분들 데이트 어플 써도 되느냐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텐데요. 이 질문도 제가 간간히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제 멘토링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어느 분 이제 또 메일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기회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잘 몰라요. 한 번도 깔아본 적이나 뭐를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 전제하시고 가려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써도 되겠죠. 써도 되겠죠. 그걸 이제 너무 상업적으로나 너무 어떤 좀 비판적으로만 보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좀 뭐랄까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 기질로는 저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걸 싫어해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하고 제가 기질적으로 싫다고 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을 다 틀렸다, 뭐 다 믿음이 안 좋다 이렇게 폄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해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플을 통해서 실제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제 주위에도 이제 계시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저는 기질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저는 그렇게 안 만납니다. 저는. 근데 그러나 그건 제 입장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어떤 틀을 만들면은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는 건 우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20대 초중반 이런 분들 이제 20대 후반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30대 되시고 이렇게 좀 나이를 이렇게 먹고 또 회사 생활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이 뭐랄까 기회도 너무 이제 줄어들고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바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죠? 은행 한번 가려고 해도 오후 반차 내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뭐 일 하나만 해야 돼도 자기 아까운 휴가 오전 반차, 오후 반차 쓰시고 이러잖아요. 밥도 못 먹고 은행 가거나 볼일 보거나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 52시간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퇴근을 못 하시거나 야근을 하시거나 퇴근해도 갖가지 중요한 어떤 일정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겠는데, 환경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시간도 안 나오고, 또 어디서 사람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주변에서 소개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뭐랄까, 부담이 되거든요.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데이트 어플이 저는 성경 어플이랑 비슷한 부분이 비슷한 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어플도 처음에는 이제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만 달랑 갖고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저도 그런 걸 기질적으로 싫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 어플 통해서 찬송가 어플을 통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우리가 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성경 볼 수 있고 급하게 찬송가 없어도 찬송가 어플 틀어서 같이 찬송 부를 수 있고 이런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데이트 어플도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만약에 만나서 결혼까지 간다? 그리고 소중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영위한다? 아니 그것처럼 축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 소개팅 어플도 하나님께서 나의 짝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상을 끝내면 안 되고, 그런 어플이 갖고 있는 맹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에이션 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디지털 어플 뭐 가입을 해가지고 본인 어떤 기본 정보를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믿음 해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가정 환경 수준, 물질적 수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따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정보 업체들은 등급을 나눕니다. 남자, 여자 등급을 나눠요. 가정의 재산, 자기 재산, 직장 연봉 수준 이걸로 나눠요. 여자분들은 뭐 마스크, 나이 이렇게 나눕니다. 너무 서글픈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 결혼 정보 업체들은 본인의 그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에서 이제 길을 찾은 거죠. 근데 이제 크리에이션 어플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 댓글을 좀 써주십시오. 본인이 본인의 정보를 기술할 때 이제 자기 PR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기에 대해서 PR을 하고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적을 때 이게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정직함도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약간 뻔뻔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당연하고 사실을 적시하는 거지만 이제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거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하여튼 안 맞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1,000원 있어도 10,000원 있는 척을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00원이 있어도 그냥 1,000원 이렇게 거짓말 이 개념이 아니고 1,000원이 있어도 그냥 뭐 그러니까 내가 잘난 부분이 있어도 그런 걸 티를 안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제 그 어플에서 이제 정보를 기재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어떤 크리에이션이 갖고 있는 본질적 겸손을 이렇게 투영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게 구축이 돼 있을까요? 그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결혼 정보 어플 이런 거 있잖아요. 맞선 소개팅, 세상 어플 그런 거에 피해를 본 이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한 번 만나서 원나잇 하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본인의 어떤 직업이나 연봉이나 이걸 거짓말로 기재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어플, 그런 어플들은 이제 결혼정보 업체처럼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직장을 다니나, 그리고 이 사람의 신원이 진짜 맞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넣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다 똑같이 믿음이 좋고 다 정직의 영이 막 흘러 넘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디지털이 갖고 있는 빈약한 부분을 역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피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질적으로 싫어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 물론 만나고 싶어서 그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이니까. 근데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디지털과 영상에서,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안 담기는 그 사람 고유의 뉘앙스, 비언어적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잠재의식, 뭐 이런 무의식, 뉘앙스, 비언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영적인 색깔, 영혼의 기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의사분들 막 기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면대면으로, 아날로그적으로 만나야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직감만 믿으면 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예로, 멘토링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영상에서 이제 느껴지는 것과 실제 멘토링에 와서 듣는 게 완전 다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외부에서 강연하거나 이런 걸 찍어서 올리면 영상은 그 아날로그적인 어떤 힘이 주는 걸 절대 다 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트 어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아무리 기재를 해도 그게 본인의 자의적인 어떤 악의적 편집이 있을 수도 있고,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뭐죠?
그 디지털이 담지 못하는 이 사람 고유의 느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담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라.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 스스로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그런 거 다 보완하시겠죠. 왜냐면 그 어플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선의로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상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나 이런 어플을 너무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도 그런 의존하는 퍼센티지를 좀 줄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기회가 없으신 분들에겐 너무 소중한 기회. 왜냐면 서울이나 수도권을 벗어나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교회 청년들이나 교회 장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진짜 이게 실제 하는 고통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잘 도와주는 어플이고 디지털이 주는 어떤 선물 아닌 선물이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만 쏠려 있지 마시고 오프라인 모임을 좀 이렇게 참여를 해 보십시오. 크리스천 데이트 어플을 사용하시듯이 다른 어플들도 많다는 거예요. 뭐 모임을 주관하는 어플도 있고, 또 교회에서 본인 교회가 소규모다 그러면 꼭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가야 된다?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지방에서 너무 이제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다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세미나를 가본다든지, 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뭐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이 말도 완전하지가 않은 게, 일반 모임을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넌 크리스천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듯이 되도록 우리는 크리스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정말 이제 부족한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이런 부분을 권면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무슨 말 하면 제가 말을 하는 순간 이거에 대해서 논박할 내용이 바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 주장이 그래요, 주장이.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듣고 그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가 너무 의존한다? 그러면 좀 거리를 두고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디지털 기기가 이런 어플이 주는 어폐가 또 뭐냐면 사람을 음료수 고르듯이 고르게 됩니다. 고르는 자신이 나쁜 거죠, 물론.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게 보여주면 고르게 돼 있어요. 고르게 돼 있어.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오케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의존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라.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멘토링도 멘토링도 한번 와보시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데이트 어플 써도 되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어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의존하거나 디지털이 갖고 있는 어떤 맹점을 내가 악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건강한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생각해봐라. 큰 교회나 건강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세미나나 뭐 이런 것도, 컨퍼런스 뭐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다녀보시고, 어떻게든 친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에 대한 광고 짧게 하자면, 여러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많으신데, 여기에서 저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 연애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 고민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기독교 보수주의에 의거해서 나라 뭐 이런 뭐 정치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달라서 제가 어떤 톤을 이렇게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물론 중요한 영상들은 계속 찍어 나갈 거지만,
당분간은 우리 청년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연애나 결혼이나 또 직장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1월 초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메일로 물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연애 이런 문제 더 디테일하게 주제 잡아서 옛날에 찍은 것도 다시 찍고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긴데 일부러 좀 차분하게 길게 찍었어요. 이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